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남긴 2,000개의 댓글을 밤새 다 읽어봤습니다. 재매수 짓두로도 감옥 가자.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꼴 나겠다. 다들 분노하고 비웃고 욕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형님으로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남의 집 불구경하며 낄낄거릴 때입니까? 그 불똥이 지금 여러분 바지 밑단에 옮겨붙어 타오르고 있는 냄새가 안 나십니까? 여러분이 댓글창에서 정치 싸움하며 연올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머니 속 원화 가치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게 남의 일 같습니까? 벼락거지라는 말이 왜 행겼습니까? 가만히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나만 가난해져 있는 그 공포. 그게 바로 지금 이 나라 경제의 현수소입니다. 강남의 진짜 부자들은 지금 정치 뉴스 보며 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원화를 던지고 달러를 사모으고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건 대책 없이 관망하며 정치인 욕만 하던 평범한 가장들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오늘 저는 베네수엘라 뉴스를 해설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침몰하는 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생존 키트, 즉 반드시 확보해야 할 2가지 안전자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소식을 보고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구현됐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뉴스가 단순한 권선징악의 드라마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대한민국의 섬뜩한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창에 수없이 남긴 글들, 선관위가 어떻고 부정선거가 어떻고 하는 그 분노들, 저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가 망가졌을 때 여러분의 지갑에 닥칠 재앙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숫자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당장 오늘 점심에 드신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얼마였습니까? 마트에서 사과 하나를 집어들기다 무서워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리 없이, 냄새도 없이 여러분의 자산이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처음부터 지옥이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남미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취하고 부정부패에 눈 감고 중국 자본의 목덜미가 잡히면서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뚜껑이 열리자 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나랏빚은 폭주하고 있고 기업들은 기술을 뺏기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거리 풍경이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금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두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평생 모은 집을 헐값에 내놓고 길거리에 나앉을 때 강남의 어떤 사람들은 그 매물들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손에는 휴지가 된 원화가 아니라 가치가 폭등한 달러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론이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말하면 안심이 되십니까? 그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상밴드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에 취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기울고 물이 차오르는데 음악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정으로 뛰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자산가들, 소위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원화만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 혹독한 경제의 겨울이 닥쳤을 때 원화라는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떨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달러와 금이라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버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 돈이 휴지가 되겠어? 그 설마가 그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등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장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 가족 먹일 쌀과 내 자식 지킬 돈은 있어야 하는 게 가장의 의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신이 대한민국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정치인 욕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투자는 돈을 불리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난세에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집에 불이 날까봐 화재보험을 드는 것처럼 나라 경제가 흔들릴 때 내 재산을 지킬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실함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월급을 아끼고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 저축만 하다가는 앉아서 거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당장 달러를 사야 하냐, 금을 사야 하냐, 주식을 다 팔아야 하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도움이 안 됩니다. 냉철한 전략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미리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에게만 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방패이자 위기 속에서 불을 거머쥘 창이 될 것입니다. 눈 크게 뜨고 귀 열고 따라오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겨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설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시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 때문일까요? 부정선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고름일 뿐입니다. 진짜 병의 근원은 바로 중국이 건넨 달콤한 사탕, 140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덫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도 이 단순한 진리를 잊으면 순식간에 노예가 됩니다. 중국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베네수엘라에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을 쏟아부었을 때 그들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한 국가의 숨통을 쥐기 위한 목줄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돈이 필요해 허덕일 때 중국은 웃으며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담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네수엘라의 심장인 석유였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월급을 받는 족족 은행이 다 가져갑니다. 밥 먹을 돈도 아이들 학원 보낼 돈도 없습니다.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내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은행배만 불려줍니다.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가 처한 상황입니다. 땅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면 뭐합니까? 그 석유는 이미 중국 것이나 다름없는데. 중국으로 가는 배에 실려 나가는 석유를 보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담보로 잡혔다면 우리는 무엇을 담보로 잡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술과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걱정하신 것처럼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중국이라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순간 그들이 호흡기 줄을 쥐고 흔들면 우리는 죽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돈줄을 끊자 마두로는 중국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가혹한 조건을 내걸며 베네수엘라의 뼈와 살을 발라먹었습니다. 이것이 국지정세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약해진 놈은 먹잇감이 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부자와 빈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나라가 빚더미를 앉아도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국가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그들은 조용히 탈출 버튼을 누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배 밑바닥에 있던 승객들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망원경을 보고 있던 항해사와 그 정보를 전해들은 1등실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명정에 자리가 있을 때 미리 올라탔습니다. 반면 안내방송만 믿고 객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차가운 바다로 알아간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고 원화 가치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원화라는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배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여러분의 현금을 갉아먹을 것이고 환율 급등은 여러분의 구매력을 박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 즉 달러와 금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를 수레에 싣고 가서 빵 한 조각을 살 때 주머니 속에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 금반지 하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왕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금과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소 마스크였고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전 재산이 원화 예금과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에만 몰려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벌거벗은 채로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립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어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 여러분이 가진 원화 자산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IMF 때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무너진 빌딩을 줍고 헐값이 된 우량 주식을 쓸어 담아 지금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반면 원화만 믿고 있던 우리 아버지들은 평생 일궈 온 직장과 집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막연하게 불안해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여유 자금 중 일부라도 당장 환전하십시오. 금 한 돈이라도 사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건 투기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세상은 잔인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 자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덫에 걸린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웃지 마십시오. 그 덫은 지금 우리 발목 바로 밑까지 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돈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만이 살아남아 다가올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창에 정치인 욕을 한 줄 적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강남 테헤란로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 그 조용한 VIP 룸에서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소리 없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도망치는 건 쥐새끼들이라고 하지만 경제라는 거대한 타이타리코가 가라앉을 때 가장 먼저 구명정에 올라타는 건 바로 쥐새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상위 1% 부자들, 바로 스마트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잔인한 현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부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 극명한 대조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며 낄낄거리고 우리나라도 저놈 잡아넣어야 한다며 정치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야당 대표가 어떻고 선관위가 조작을 했네 마네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온통 썩어빠진 정치판을 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지금 정치를 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공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 뉴스가 아니라 조용히 환율 그래프를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얼마나 팔아치우고 떠나는지, 한국의 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크합니다. 여러분이 술자리에서 나라 걱정하며 소주잔을 기울일 때 그들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원화 자산 안전합니까? 달러 비중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가 망해갈 때도 똑같았습니다. 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마두로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고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상위 1% 부유층은 시위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태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를 팔아치우고 미국 달러를 사모았습니다. 카라카스의 아파트를 팔고 마이애미의 부동산에 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어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때 그 부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해외 안전한 곳에서 와인을 마시며 조국이 불타는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이게 배신자라고 욕하고 싶으십니까?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자본주의는 냉혹합니다.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지킬 힘이 없으면 정의감만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생존 중심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걱정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아, 정부가 저렇게 필사적으로 안심시키려는 걸 보니 진짜 위기가 코앞이구나. 그들은 대중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대중이 환호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대중이 공포에 떨며 투매할 때 그들은 기회를 엿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보십시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 2030 세대들이 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대출금의 실질적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지금 강남 빌딩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라는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요. 여러분은 지금 구멍난 배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1등석이든 3등석이든 다 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구명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타이타닉호의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갑반 위로 올라와 구명정을 찾고 계십니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곳으로만 흐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곳이 위험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설마설마하며 버티다가는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벼락거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정부를 원망하지만 부자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시스템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댓글창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시스템을 원화 중심에서 달러 중심으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환전할 것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진 게 없을수록 더 필사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부자는 자산의 10%를 잃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서민은 자산의 10%만 인플레이션으로 증발해도 삶의 질이 추락합니다. 라면값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면 당장 고통받는 건 서민입니다. 그러니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가난한 마인드를 뜯어고치십시오. 남들이 주식 대박 났다고 따라 들어가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한 방공호를 파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편을 보여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처럼 평범한 아침에 뉴스 속보와 함께 들이닥칩니다. 그때 가서 은행으로 달려봐봤자 환율 전광판은 이미 멈춰 있을 것이고 셔터문은 내려가 있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난민들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침몰하는 배에서 불평만 하며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구명정에 올라탈 것인지.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예능 프로 보지 마십시오. 게임 하지 마십시오. 당장 환율 앱을 설치하고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드십시오. 금 한 돈이라도 사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거대한 방패가 될 겁니다. 부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는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도널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으로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던지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바로 킹달러의 시대가 다시 왔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가 미군 특수부대를 움직여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왔다는 건 이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법이든 동맹국의 체면이든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세계 돈의 흐름은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달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지금 원화 가치가 어떻습니까? 환율 1,400원 시대가 뉴노멀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쳤을 환율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원화가 안전하다고 믿고 은행 예금에 돈을 묵혀두고 계십니까? 그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필연적으로 강달러를 불러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쬐면 신흥국에 풀려있던 자금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중국 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 대한민국 그리고 원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화를 들고 있다는 건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낡은 뗏목을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달러를 들고 있다는 건 그 태풍 속에서도 끄떡없는 항공모함에 올라탄 것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뗏목은 뒤집히지만 항공모함은 유유히 파도를 가릅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환율이 800원에서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재산이 반토막 났고 기업들은 줄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재산이 2배, 3배로 불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헐값이 된 부동산을 줍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재벌이 된 겁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반복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고 환율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학습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환율이 다시 내려가겠지 하며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기도는 투자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절대 희망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팩트에 베팅합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팩트, 미국 경제가 독주하고 있다는 팩트, 그리고 원화의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다는 팩트, 이 팩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진다. 즉, 원화는 휴지가 되고 달러는 황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환율 1,500원 시대가 오면 여러분의 월급은 사실상 30% 삭감되는 겁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기름값, 빵값, 전기세가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지냐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로컬 화폐인 원화만 고집한 여러분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왜 사내 유보금으로 엄청난 달러를 쌓아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현금을 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살리는 건 공장이 아니라 현찰, 바로 달러라는 것을요. 그런데 개인이 왜 기업보다 더 안일하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계 경제는 삼성전자보다 튼튼합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트럼프의 시대, 킹달러의 시대에 원화라는 종이 조각을 들고 벼락거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자산을 지켜낼 것인지. 달러를 산다는 건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한 보험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들면서 왜 내 재산이 불타 없어질 위기에는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달러를 사십시오. 환율이 올랐다고 꼭지 잡는 거 아니냐고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1,400원에 산 달러가 1,300원이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 100원 손해보는 게 무서워서 환율이 2,000원 가서 전 재산이 날아가는 리스크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부자들은 리스크를 관리하지만 빈자들은 리스크를 방치합니다. 여러분은 푼돈을 아끼려다 목돈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들고 싶다면 통장에 달러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져도 내 돈은 안전하다는 그 확신, 그 심리적 안정이 여러분을 더 현명한 가장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된 자에게 달러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지금 즉시 주거래 은행 앱을 켜십시오. 두 번째, 외화 예금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세 번째, 여유 자금의 최소 30%를 달러로 환전하십시오. 이 세 가지 행동을 오늘 안에 끝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테크이자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멍하니 기다리다가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달러라는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자,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당장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묻어둬야 하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투자 설명회에서 듣던 분산 투자하세요 같은 한가한 소리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메모지 꺼내십시오. 그리고 딱 세 숫자만 적으십시오. 334. 이것이 바로 다가올 경계 폭망 시나리오에서 여러분과 가족을 구해내 334 생존 법칙입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이 왜 밤잠 설칠 급정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이 비유를 완성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경제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바겐세일 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첫 번째 3. 자산의 30%는 무조건 금으로 바꾸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금은 무슨 금펀드나 종이 쪼가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물 금 혹은 KRX 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확실한 내 소유의 금을 말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 길거리에 굴러다닐 때 유일하게 빵을 살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반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종이 화폐는 결국 가치가 0으로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금을 투기 종목으로 보지 마십시오. 금은 수익을 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패,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집에 불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불이 났을 때 보험 없는 집주인은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30%는 이 보험료로 쓰여야 합니다. 금값이 올랐네 내렸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터지든 나라가 망하든 내 손에 쥐어진 금덩어리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3. 자산의 30%는 달러로 채우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시대는 킹달러의 시대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해줄 유일한 창이 바로 달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금고에 무엇을 쌓아두는지 보십시오. 원화가 아니라 달러입니다. 기업도 사는데 개인이 안 산다? 그건 자만입니다. 달러 예금도 좋고 달러 RP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기축 통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율이 1,500원, 2,000원으로 치솟을 때 남들은 앉아서 재산이 반토막 나며 비명을 지르겠지만 달러를 쥐고 있는 여러분은 오히려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마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IMF 때 달러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주워 담았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웃을 자격, 그것은 오직 달러를 가진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마지막 4. 나머지 40%는 현금, 원화로 모유하십시오. 아니, 원화는 쓰레기라면서 왜 40%나 가지고 있으라고 하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은행에 묵혀두는 적금이 아닙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전투식량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쌀을 사고 월세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려면 원화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현금 흐름이 막힙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월급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아무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현금은 기회를 잡기 위한 실탄입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부동산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우량 주식이 바닥을 칠 때 그때 낚아챌 수 있는 건 오직 현금 쥔 사람뿐입니다. 주식에 물려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당장 인출할 수 있는 현금만이 진짜 내 무기입니다. 이 334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도박꾼입니다. 전 재산을 부동산에 몰빵한 사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폭락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서 이자 갚다가 인생 끝납니다.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한 사람? 폭락장에서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보며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하지만 334로 무장한 사람은 다릅니다. 원화가 박살나면 달러와 금이 나를 지켜주고, 부동산이 폭락하면 쥐고 있던 현금으로 줍고, 주식이 폭락하면 달러를 팔아 저가 매수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적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수익률을 쫓지만 부자들은 생존을 쫓습니다. 수익률 쫓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게 개미들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환율이 폭등할까, 주식이 폭락할까봐 가슴 졸이지 마십시오. 334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 부자들이 자식에게만 몰래 가르쳐주는 부의 비밀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만약 자산의 30%만 달러로 가지고 있었더라도 지금처럼 쓰레기통을 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몰라서 당했고 설마 하다가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건 멍청한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머리로만 끄덕이지 말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드립니다. 1.
당장 내 자산 상태를 엑셀로 정리하십시오. 부동산, 예금,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10중 8구 부동산과 원화 자산이 90% 이상일 겁니다. 그게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2. 은행 앱을 켜서 외화 통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점심값 아낀 돈이라도 좋으니 당장 1달러라도 환정하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3. 금 투자를 알아보십시오. 금거래소 계좌를 트거나 여유가 되면 금은방에 가서 실물금 한 돈이라도 사서 집에 두십시오. 그 묵직한 무게감이 여러분에게 주는 안심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고요? 다음 달 월급 타면 하겠다고요? 경제 위기는 여러분의 월급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구명대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뛰어가서 자리를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부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는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살아서 부자가 되어 만납시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나쁜 놈 드디어 벌 받는구나 하고 통쾌해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도 적골라면 어쩌나 하고 막연하게 걱정만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아니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마두로가 아닙니다. 시진핑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고 여러분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진짜 원흉은 바로 거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귀찮다, 나중에 하지 뭐,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며 결단을 미루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안일함과 게으름, 바로 그 망설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수많은 부자를 만나봤고 또 수많은 파산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 학벌, 종잣돈? 다 아닙니다. 바로 실행 속도입니다. 부자들은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 반응합니다. 환율이 심상치 않다 싶으면 그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금값이 오를 것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고 다음 날 아침에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들에게는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요. 반면에 가난해질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달러를 사라, 금을 사라고 외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꼭지 잡는 거 아니냐?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때 사겠다. 여러분, 타이타니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배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정 티켓을 파는 선원 앞에서 지금 티켓 값이 너무 비싼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다음 시즌 비수기에 사면 싸지 않을까요? 하고 흥정하시겠습니까? 그건 절약이 아닙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는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이냐 죽음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지금 10원, 20원 아끼려고 눈치 게임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트 보면서 잴 때 이미 스마트머니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버스는 떠나고 있는데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 요금이 비싸다고 투덜거려봤자 남는 건 매연과 추위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형님,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늦었나 하고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순간입니다. IMF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경고음은 울렸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한국 경제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환율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설마 했습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하니까, 언론이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적금 붓고 회사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보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움직이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고 밀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조금씩 떨어질 때 누군가는 빨리 달러로 바꾸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귀찮게 무슨 환전이야? 하고 미뤘습니다. 그 게으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망설임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미루는 1분 1초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원화 자산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멍청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게으름세입니다. 제발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이 아닌 이상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도 충분합니다. 아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안전지대로 옮겨가는 게 우선입니다. 보험을 언제 드는 게 가장 좋습니까? 사고 나기 전입니다. 불 나고 나서 보험 설계사 찾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지금 경제에 불이 붙을 일보 직전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냉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불꽃이 안 보이는데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그 실행력이 훗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5,000원입니다. 담배 한 갑 안 피우면 4,500원입니다. 그 돈이면 3달러, 4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달러를 사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 구조를 바꿉니다. 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올라탔다. 나는 내 자산을 지키는 주체적인 투자자다. 라는 그 자각이 여러분을 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도 좋은 영상이네,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봐야지 하고 그냥 넘긴다면 장담하건대 1년 뒤, 3년 뒤 여러분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그 형님 말 듣고 딱 100만 원이라도 바꿔둘 걸 하고 울어봤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편이고 불행은 게으른 자의 편입니다. 마두로를 욕할 시간에, 선관위를 욕할 시간에 그 분노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데 쓰십시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1번, 주거래은행 앱에 접속하십시오. 2번, 외화 예금 메뉴를 찾으십시오. 3번,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환전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3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3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디 나중에 후회하는 껄무새가 되지 마십시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하는 탄식은 패배자의 언어입니다. 승리자는 오직 그때 하길 잘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그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적은 마두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망설임입니다. 당장 움직이십시오. 우리가 왜 매일 아침 그 지옥 같은 출근길에 오릅니까?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거래처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속에서 천불이 나도 꾹 참고 웃으면서 왜 이악 물고 버팁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평생 나만 믿고 시집온 내 아내, 남들만큼은 못해줘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해주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다 버리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잔인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뼈까지게 일해서 벌어오는 그 월급, 그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내가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일해도 집에 가져오는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면? 그래서 내 아이가 사달라는 치킨 한 마리 사주는 게 손 떨리는 일이 된다면 그때도 나는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위하실 겁니까? 베네수엘라의 가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넥타이 메고 출근하던 엘리트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사랑했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화폐 가치가 증발해버리자 그들의 성실함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아픈 아내를 그냥 지켜봐야만 할 때,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그 처참한 무력감과 지옥 같은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가족을 지킬 경제적 울타리를 만들지 못하는 건 가장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소리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폭풍우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덮칩니다. 오직 지붕을 단단하게 고친 사람만이 비를 피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집안의 기둥이고 지붕입니다.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경제 한파가 닥쳐오는데 지붕이 뚫려 있으면 그 비는 누가 맞습니까? 바로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뉴스에서 나라 망한다는데 우리 집은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글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힘없이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걱정하라, 아빠가 다 준비해뒀다. 세상이 뒤집혀도 우리 가족 먹고 살 돈은 안전하게 달러와 금으로 묻어뒀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겁니까? 제가 달러를 사라고 하고 금을 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건 단순히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당당한 한마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환율이 1,500원, 2,000원 가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며 한숨 쉴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가족 외식을 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남자의 멋 아닙니까? 그게 진짜 가장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축할 334 포트폴리오, 즉 안전자산 시스템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자 구명정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때 1등석 승객들이 누렸던 건 샴페인이 아니라 구명정에 먼저 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러를 사고 금을 사는 건 내 아내와 내 아이를 태울 구명정 티켓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티켓은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일 겁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 그 책임감 말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뒤척이십니까? 준비된 자는 꿀잠을 잡니다. 334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뉴스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도, 트럼프가 무슨 폭탄 발언을 해도 여러분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은 안전하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 확실한 믿음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빠가 불안해하면 온 집안이 불안해집니다. 아빠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위해서라도 안전자산은 필수입니다. 이제 핑계는 그만 대십시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잘 모른다, 그런 핑계로 미루기에는 여러분이 짊어진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 하나 고생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 처자식이 고생하는 건 못 보는 게 남자 아닙니까? 오늘 퇴근길에 혹은 지금 당장 점심시간에라도 움직이십시오. 은행 앱을 켜는 그 1분, 환전 버튼을 누르는 그 손가락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먼 훗날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때 웃으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빠가 정말 잘했지. 그때 아빠가 결단 내리지 않았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 존경 어린 눈빛을 받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달러로 바꾸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가장으로서의 숭고한 서약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숙제는 딱 하나입니다. 1.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은 지킨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은행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 끄기 전에 이 마지막 말은 뼛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 맞는 말이네, 유익했다 하고 그냥 덮어버린다면 오늘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다 알고도 행동하지 않아서 벼락거지가 된다면 그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실행이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지도를 손에 쥐어줘도 신발끈 묶고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보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히 국제정세 분석해서 똑똑한 척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먼 나라의 비극이 우리 집 안방까지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눈뜨고 보시라는 절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초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그냥 시간 가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제 귀에는 우리 원화 가치가 녹아내리는 소리,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자산이 증발하는 소리,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 폭풍의 카운트다운 소리로 들립니다. 세상은 잔인할 만큼 공평합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지만 위기 신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옵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신호를 소음으로 치부하고 귀를 막았고 누군가는 그 신호를 구조 신호로 받아들이고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누군가는 강남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고 누군가는 서울역 노숙자가 다는 결정적인 갈림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끄자마자 해야 할 행동 강령입니다. 머리로 외우지 말고 몸으로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환율 앱을 켜고 알림 설정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연예 기사 보지 말고 환율부터 확인하십시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을 향해 가는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얼마나 팔아치우는지 감시하십시오.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 수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말보다 시장의 가격을 믿으십시오. 둘째, 이번 주 안에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십시오. 점심시간 쪼개서 가십시오. 가서 외화 통장을 만들고 여유 자금의 단 10%라도 좋으니 달러로 바꿔 넣으십시오. 그리고 금은방이든 금거래소든 가서 금 1돈이라도 사십시오. 이 행위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번째 깃발꽂기입니다. 그 작은 통장 하나, 금조각 하나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을 줄 것입니다. 셋째, 333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금 30, 달러 30, 현금 40. 이 황금 비율이 태풍 속에서 여러분의 배를 뒤집히지 않게 잡아줄 평형수입니다. 남들이 주식 대박 났다고 자랑할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튼튼한 방공호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넷째,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경제 레이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밤새 외신을 분석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사이렌을 울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면 불안하지만 든든한 형님과 함께 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를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장 비극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빙산에 부딪힌 게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구명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비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에 구명정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살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지만 먼저 깨닫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아빠, 그때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다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버텼어? 라고 물어볼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씁쓸하게 웃으며 미안하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남들이 비웃을 때 아빠는 너희를 위해 달러를 모으고 금을 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오늘 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그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장 움직이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되십시오. 이상 강남 형님이었습니다.